V883 오리오니스에서 발견된 생명의 씨앗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우주 발견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구에서 1300광년 떨어진 먼 곳에서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일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이번 연구의 주인공은 V883 오리오니스라는 젊은 별입니다. 오리온 자리에 위치한 이 별 주변에서 독일 막스 플랑크 천문학 연구소의 아부바카르 파둘 박사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무려 17종의 복합 유기분자를 발견한 건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건 에틸렌 글리콜과 글라이콜로니트릴이라는 분자들입니다. 에틸렌 글리콜은 우리에게 부동액 성분으로 친숙하지만 우주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글라이콜로니트릴은 아미노산인 글리신과 알라닌, 그리고 DNA의 구성 요소인 아데닌의 전구물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우주는 극도로 차가운 환경이라서 이런 복잡한 분자들은 얼음 형태로 먼지 입자에 붙어 있어서 관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V883 오리오니스는 특별했습니다. 이 별은 FU 오리오니스형 폭발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별이 주변에 가스를 빨아들이면서 갑작스럽게 밝아지고 뜨거워지는 현상인데요. 이때 나오는 강력한 복사선이 주변 원반을 가열시켜서 얼어있던 분자들을 기체 상태로 방출시킨 겁니다. 마치 혜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꼬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희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한 게 바로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ALMA 망원경입니다. 해발 5000m 고지에 설치된 66개의 거대한 안테나들이 하나의 망원경처럼 작동하면서 13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오는 미세한 전파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연구팀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여러 차례 관측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이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존 이론을 뒤집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화학적 리셋 이론을 믿어왔습니다. 별이 형성되는 격렬한 과정에서 복잡한 분자들이 모두 파괴되고 나중에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파둘 박사는 성간 구름에서 완전히 진화한 행성계까지 화학적 풍부함과 복잡성이 직선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생명의 구성 요소들이 별과 행성이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발견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우리 태양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샘플에서도 많은 양의 아미노산과 핵산 분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태양계 초기에 형성된 물질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 초기에 수많은 소행성과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지구에 생명의 재료들을 공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지금도 우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팀은 아직 모든 스펙트럼 신호를 완전히 분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버 슈바르츠 박사는 더 높은 해상도 데이터로 에틸렌 글리콜과 글라이콜로니트릴의 검출을 확인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더 복잡한 화학물질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파둘 박사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다른 영역에서도 더 진화된 분자들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견이 시사하는 바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우리 태양계에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주 전반에 널리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V883 오리오니스 같은 젊은 별 주변에서 이미 아미노산의 전구물질들이 발견됐다는 건 그곳에서 형성될 행성들이 처음부터 생명의 재료들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생명체가 실제로 탄생하려면 복잡한 분자들 외에도 적절한 환경, 에너지원, 충분한 시간 등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생명의 화학적 기초는 우주에서 훨씬 보편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25년 8월 1일
더 에스트로피지컬 저널 레터스 제988권의 딥서치 포 에틸렌 글라이콜 언드 글라이코로엔 ITRIL이 인 더 V883 오리 프로토플래너터리 디스크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연구는 독일 막스플랑크 천문학연구소를 비롯해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컬럼비아 대학교, 퍼듀 대학교 등 여러 기관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1300광년이라는 엄청난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다른 별 주변에서 생명의 씨앗들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언젠가는 더 복잡한 분자들, 심지어는 생명체의 직접적인 증거까지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필로그. 우주의 크기가 실로 얼마나 거대한지 다들 짐작은 하시나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지구의 크기를 축구공 크기로 줄인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대략 1600광년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실감은 역시 나지 않네요. 그냥 실물 크기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대략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930억 년 동안 가야 하는 거리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지구의 끝에서 끝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0.043초 정도 됩니다. 지구 지름의 대략 2.1조 배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입니다. 이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 인간은 그러고 보면 참으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작디 작은 인간이 이 드넓은 우주를 상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먼 옛날에는 그저 인간의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했었다면 이제는 더욱 발달된 과학으로 그 의문을 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도 언젠가는 분명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후세들의 몫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우주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의 지적 탐구심의 결과입니다. 우주는 정말 넓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놀라운 비밀들이 가득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우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